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마스터 3부 함께하겠습니다. 트럼프 한마디 속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관세 전쟁이 본격화됐다라는 그 시그널을 알리면서 오늘 국내 증시가 그야말로 급락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안 그래도 딥시크 때문에 흔들렸었던 반도체주, 앞으로 이 한국 반도체 업계에도 추가적인 관세가 나올 거야라는 우려 속에 오늘 반도체주들의 급락이 시장을 하락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 관세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죠.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딱 2월 첫 거래일에 시행이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의 하락은 좀 너무 과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 그렇다 보니 지금이 저가 매수 나설 때일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트럼프 일기를 돌아보게 됐을 때 과거 코스피가 2,600에 다다랐던 숫자가 관세 전쟁이 시작이 되고 나서 1,996포인트까지 내려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추세적인 이탈을 좀 대비해야 될 때일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너무나 어려운 시장입니다. 지금일 때일수록 정신 붙잡고 시장을 제대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전략을 어떻게 짜봐야 될지 머니마스터 3부 통해서 전략들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실게요.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피가 2,446포인트까지 내려앉았고요. 코스닥은 오늘 700선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 등락을 이어가고 있죠. 현재 구간 3.5%의 하락으로 702포인트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환율의 움직임도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환율의 급등이 나오면서 오늘 또 한 번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 기관까지 함께 보실 필요가 있겠죠. 수급 동향 보실게요. 외국인들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매도 물량을 키워가면서 현재 구간 7,700억 원의 팔자 연출되고 있고요. 기관도 4천억 원 가까이 던지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중심으로 오늘 강하게 물량 빠져나가고 있고요. 개인은 저가 매수 나서고 있습니다. 1조 원이 넘는 순매수, 계속해서 그 매수 강도를 키워가고 있다는 부분 체크되네요. 현재 구간 1조 900억 원가량의 사자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의 매매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외국인 기관의 자금 이탈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외국인들 1,500억 원, 기관도 1,800억 원가량의 팔자세 연출되고 있고요. 환율의 급등이 좀 부담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22원 넘게 가파르게 뛰어 올라갔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안에서도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1,470원을 넘어섰습니다. 환율의 강세, 그렇다 보니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게 된다면 작년 하반기와 같은 시장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제히 다 파란불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딥시크 여진에 이어서 앞으로의 관세 또 한 번 추가가 될 거다라는 그 부담감에 오늘 움직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 5%가 넘는 하락입니다. 19만 원도 이탈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단 좋지 않습니다. 트럼프 관세 리스크 그 중심에는 사실상 2차 전지가 서 있었는데요. 오늘 LG에너지솔루션 3%, 4%의 하락 가져가고 있고요. 작년에 그렇게 잘 팔렸다고 하는 이 현대차, 기아도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가 1.7%의 하락, 그리고 기아의 낙폭이 더 두드러지는데요. 살펴보실까요? 기아는 현재 구간 5.8%의 하락입니다. 96,000원 선. 그리고 셀트리온과 KB금융, 삼성전자, 우선주 일제히 2 내지 3%의 급락이고요. 네이버 정도가 시장에서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딥시크 수혜주라고 불리우는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오늘장에서도 선방하고 있고요. 플리토 같은 종목들은 지금도 여전히 빨갛게 장대 양봉을 키워주면서 내달리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보실까요? 알테오젠이 4%까지 낙폭 키웠고요. 2차 전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8%, 6%의 하락입니다. HLB도 오늘은 힘이 없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장 초반에 또 한 번의 신고가를 새롭게 쓰고 오름폭을 반납했었다가 다시금 반등 탄력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30만 8천 원 선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도 보실까요? 리가캠 바이오가 5%, 삼천당 제약이 낙폭을 키우네요. 현재 구간 7%의 하락이고요. 반도체 일제히 다 좋지 않은 상황에서 반도체 장비단의 낙폭이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리노공업도 현재 구간 3%의 하락, 휴젤도 2%까지 낙폭을 키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머니마스터 3부 시작합니다. 네, 체크메이트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강호진 마스터님과 함께해 보시죠. 마스터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딥시크에 이어서 오늘은 관세 이슈가 상당히 큽니다. 시장이 다 같이 너무나 크게 빠지고 있어서 이쯤에서 시장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 시선 어떠실까요? 네, 일단은 이제 당분간은 좀 몸을 살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유럽을 향해서 EU에 대한 제품에도 관세를 좀 부과를 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EU에 이어서 또 이제 보복 관세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점점 이 이슈가 계속적으로 시장에는 악재로 좀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이제 관세가 생각보다 안 나오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캐나다, 멕시코, 그다음에 이어서 뭐 중국, EU까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이런 관세가 좀 부과될 수 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수출을 좀 잘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조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은 이런 불확실성을 좀 기피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완전하게 해소가 되든지 혹은 정말 관세가 좀 부과가 돼서 이 악재에 대한 이 불확실성을 제거를 해준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뭐 시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도 이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다시 1,470원 구간까지도 올라오는 모습이 좀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 측면으로 좀 봤을 때도 어쩔 수 없이 좀 부담으로 작용한다라는 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또 거기에 더해서 지금 미선물의 흐름을 좀 보게 된다면은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도 2.6% 정도의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밤에 일단은 하락 출발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은 아무래도 미정을 좀 보고 따라가려는 움직임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장이 하락 출발 이후에 장중에 어느 정도 회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내일 좀 무난한 출발을 좀 보여줄 수가 있겠지만, 근데 이제 회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하락 마감을 한다라면은 국내 증시 역시도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시장을 좀 끌어올렸었던 부분이 바로 이제 반도체였습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부분이 다시 좀 부각이 되면서 반도체 장비주들, 특히나 이제 HBM 밸류체인 종목들이 꽤나 많이 올라왔었는데 지금 디시크 영향으로 인해서 계속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또 하락세를 이어간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마저도 좀 국내 증시로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좀 단기적인 이슈가 좀 발생하는 그런 섹터나 테마에 계속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도 이 안에서 핵심적인 오후장 특징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어딜까요? 네, 이제 첫 번째로 볼 기업은 바로 이제 유니온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트럼프발 이제 관세 전쟁에 대한 부분이 이제 발발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반사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뭐 테마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좀 부과를 했고 거기에 이어서 중국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응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전부터 중국과 미국은 계속해서 강대강이 좀 이어졌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또다시 보복 조치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또 이 보복 카드로서 사용됐던 게 히토류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히토류 관련주들이 좀 바로 반응을 좀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토류 관련주들 단순히 뭐 유니온만 오르는 게 아니라 지금 관련주들 내에서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좀 돌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엄청난 거래량이 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니온 같은 경우에도 최근 평균 거래 대비해서 83배가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같이 설명을 한번 드려볼 텐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좀 유니온 같은 경우에 이미 이전에 항상 뭐 페라이트나 아니면은 이런 히토류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23년도에도 이 페라이트 자석과 관련돼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좀 부각이 되면서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시세를 좀 다 반납을 하고 좀 바닥권에서 계속적인 횡보가 좀 이어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죠. 그리고 나서 지난해 한 7월, 8월 정도의 최저점을 좀 경신을 하고 나서 지금 서서히 반등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가깝게 한번 차트를 보게 되면은 5,000원에서 5,500원 사이 이 박스권을 형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좀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상당히 좀 적은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오늘 1,8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실리게 되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박스권 상단을 좀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추세적인 흐름으로 좀 봤을 때는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6,000원 구간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다시금 눌림목 형성하고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시장이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온다라든지 불확실성이 확 갑자기 해소가 된다든지 지금 이런 분위기는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슈가 있는 그런 테마들로 수급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고 순환매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유니온 받았습니다. 자, 오늘 관세 이슈로 히토류 종목들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유니온 한번 집중해 보시죠. 자,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는 어디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이제 두 번째로 볼 기업은 이제 SBB 테크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최근에 이 로봇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드리고 지금까지도 로봇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로봇주를 볼 때 제가 이제 세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로봇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품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솔루션이나 자동화 솔루션과 관련된 기업들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중에서도 그중에서도 이제 감속기랑 이 액추에이터와 관련된 기업들을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SBB 테크 역시도 감속기를 만드는 기업으로서 지금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SBB 테크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부터 이 로봇용 감속기를 좀 개발해서 생산을 해온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술력도 좀 갖추고 있고 또 특히나 이 감속기와 관련돼서는 국내 최초로 국산화를 성공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메리트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 삼성전자의 보픽과 관련된 이슈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제품이 나온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 시간은 사실 좀 지연이 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이 보핏과 관련된 이슈가 이 시장에서는 재보격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보핏에 이 SBB 테크의 감속기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복비 출시와 관련된 이슈가 좀 있다라든지 아니면 이 로봇과 관련돼서는 이슈가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 SBB테크가 좀 같이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SBB테크는 실적이 좋은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느 정도 로봇과 관련된 테마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지금 차트를 보면서 같이 좀 설명을 드려볼 텐데,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도 1,600억 정도로 비교적 좀 가벼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감속기와 관련된 기업을 보신다면은 시총이 뭐 3천억대에서 6천억대까지도 좀 늘어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비교적 가볍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차트 흐름을 좀 보더라도 이전에 12월부터 이제 상승 흐름을 좀 이어왔는데, 지금 보시더라도 2만 원에서 대략적으로 24,000원 이 구간에서 좀 박스권을 형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완전하게 이 상단을 돌파를 해주면서 안착을 했었던 게 확인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세가 좀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 이평선 구간 혹은 뭐 24,000원에서 25,000원 구간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자리라고 한다면은 우상향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매물대 구간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한 3만 원 정도의 매물이 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3만 원 부근까지 살짝 올랐다가 윗꼬리를 달아줬는데, 만약에 뭐 추가적인 조정 없이 이 윗꼬리 구간 내에서 캔들 몸통이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계속해서 물량 소화하면서 우상향 흐름이 이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가격대 체크하시면서 대응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SBB테크 받았습니다. 오늘 로봇주 안에서 희비가 좀 엇갈리는 그림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SBB테크는 열의 모멘텀으로 상승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 특징주는 어디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볼 기업은 바로 GRT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주들이 이 딥시크 여파로 인해서 전부 다 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GR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한가, 지금 2연속 상한가를 좀 달성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슈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이 딥시크 관련주들이 지금 하나둘씩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GRT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 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사실 정밀 코팅 신소재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중국 소재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 번호를 보더라도 앞자리가 이제 9자로 시작을 하는 기업이죠. 자, 그래서 딥시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AI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서버를 운영을 해야 되죠. 근데 이 낭조정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지금 중국 AI 서버 한 5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하는데, 딥시크도 마찬가지로 이 낭조정보의 서버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GRT에서 생산하는 이런 소재들이 이 낭조 정보에 지금 납품을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관련주로서 좀 부각을 받게 되고, 그게 이제 이연상까지도 갈 정도로 굉장히 좀 강한 재료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매도할 기회를 주지 않고 계속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승 흐름 혹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한 번의 조정으로 바로 꺼질 거라고 좀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정 이후에는 단기 반등 구간 정도는 한번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셔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직까지도 이 딥시크 관련주 찾기에 지금 시장은 현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이 좀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히토류나 이런 딥시크 이렇게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 종목들 안에서 순환매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한번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GRT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좀 급등 이후에 조정을 좀 보여주다가 지금 이 딥시크와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지금 2연속 상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바로 점 상한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대략적으로 한 14%대 상승을 좀 보여준 이후에 장중에 좀 끌어올리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오늘 보시더라도 1,600만 주 이상의 거래가 발생을 했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새로운 신규 진입자들이 충분히 들어오게 되면서 이 손바뀜이 좀 발생을 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좀 가지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박스를 좀 보더라도 대략적으로 이제 5,500원 구간에 매물이 가장 많이 좀 쌓여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그 가격대까지 올라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는 지지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 날 또 추가적으로 갭 상승이 좀 나오는데 그게 너무 크게 벌어지지 않는 한에서는 바로 접근도 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만약에 이제 두 자릿대 이상의 급등이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한두 차례 정도의 소화를 한번 체크를 한 뒤에 그다음에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방으로는 이전 고점 구간인 6,650원까지 열어둬야겠죠. 근데 이제 조정 구간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갭이 좀 발생한 5,000원에서 5,500원 사이 구간만 좀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조정 구간에서 진입해보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GRT 받아봤습니다. 화제의 중심인 딥시크 관련주를 한번 가져가 보시죠. 자, 이제 체크메이트 단타 공략주 만나보실 텐데요. 그 전에 승패 원칙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체크메이트 승패 원칙입니다. 출연 시 한 개의 종목을 포트에 편입하고요. 종목 매수가에서 5% 수익 달성 시 1승을 챙깁니다. 그리고 5% 미달 시 1패로 정합니다. 자, 이어서 강호진 마스터님의 누적 스코어 확인해 보시죠. 자, 3위 THK부터 링크 제네시스, 그리고 SP소프트부터 이노와이러스까지 엔젤 로보틱스 단 한 종목만 제외하고 모두 승을 기록하고 있는 강호진 마스터님의 누적 스코어입니다. 최종 10전 9승 기록 중입니다. 자, 이 안에서 오늘은 한국 무브넥스 그리고 티플렉스 AS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 무브넥스는 70% 가까운 수익률 달성하고 있고요. 티플렉스도 13% 이상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쯤에서 저희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한국 무브넥스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좀 바닥주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닥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슈만 좀 받게 된다라면은 굉장히 좀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 이 한국 무브넥스를 추천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한국 무브넥스 같은 경우에 거의 70%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이제 로봇 부품을 좀 공급을 하겠다라고 좀 밝히게 되면서 자동차 부품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로봇 관련주로까지도 이제 편입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또 밸류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워낙에 좀 조정이 많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지금 70%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시총이 한 1,800억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그리고 지금 이 한국 무브넥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지금 저평가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PBR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0.56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미 목표가는 좀 달성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70% 수준의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는 수익을 챙겨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매물대 구간까지 올라와 있는 자리죠. 그래서 이제 6,000원 부근에서 지지로 작용을 하느냐, 이 부분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하단으로는 대략적으로 한 6,800원 수준 지금까지도 잡아두고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홀딩하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80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한 번 더 절반 정도 수익을 챙겨 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5일 이평선 지지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일 이평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적으로 홀딩을 이어가면서 이제 추세를 형성을 하는지 그런 점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워낙에 지금 이틀 만에 지금 70% 수준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은 당연히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확인하되 만약에 지지가 확인이 된다면은 비중 축소했던 부분까지도 다시 한번 확대를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5일 이평선이다. 그러면 현재 가격대로 좀 봤을 때는 5천 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5일 이평선이 현재 4,900원에 위치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오늘 내일 지나다 보면은 5일 이평선도 계속적으로 올라올 거기 때문에 뭐 5천 원 초반대 정도로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에서 지지만 받아준다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지금 항공모브넥스를 진입하지 못해서 내가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한다면은 신규 진입 관점으로도 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 같이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국 무브넥스 그리고 티플렉스 AS 한번 받아봤습니다. 이제 티플렉스 AS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티플렉스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급등을 보여주게 되면서 목표가에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티플렉스를 추천드릴 당시에도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트럼프 하면은 관세 우려가 항상 따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대상은 항상 중국이 빠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럴 때마다 이야기가 나왔던 게 히토류였기 때문에 히토류 관련주로서 티플렉스를 미리 좀 선점을 해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히토류 관련주들 좀 올라왔고요. 그래서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20%의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차트를 잠깐 한번 보시면은 티플렉스 역시도 지금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계속 그 안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이어졌거든요. 그게 사실상 지난해 뭐 중순부터 그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졌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일단은 이 상단을 뚫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오늘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려 있지만 이 상승 흐름이 좀 지속이 되면서 3,300원 혹은 3,400원 구간에서 이 캔들 몸통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상승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해당 가격대 좀 안착 여부 확인하시면서 수익 극대화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테마주에 가까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대 상승이 나오면 항상 수익을 챙겨두고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수익을 좀 챙겨 두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 번 두 자릿대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분할 매도 하시면서 계속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히토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또 이슈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주 안에서 또 순환매 관점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티플렉스 AS까지 받아봤습니다. 자, 이제 체크메이트 단타 공략주 만나보실 텐데요. 오늘은 어디로 보셨을까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이제 이스트 소프트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스트 소프트라고 하면은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주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이 AI가 좀 이슈가 되게 되면서 이스트 소프트도 굉장히 좀 강하게 올랐었던 이 대장주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보안 관련돼서도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AI 소프트웨어나 뭐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또 보안과 관련된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두 가지 다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전에 이 자체 거대 언어 모델을 가지고 이 생성형 AI를 좀 생산한 바가 있습니다. 개발한 바가 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슈도 지금 딥시크를 통해서 또 한 번의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이 오픈 AI와는 달리 지금 공개가 되어 있는 오픈 라이센싱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 AI에 대한 IP를 좀 가지고 와서 그 소스를 좀 가지고 와서 지금 또다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특히나 지금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자에 좀 속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오픈 소스를 통해서 이제는 개발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역시나 국내 이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특히나 이 생성형 AI와 관련된 기업들에게는 호재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이 기업은 지난해 12월에 이 거대 언어 모델을 가지고 또 검색 엔진을 또 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과 관련된 이 포털 사이트에 대한 부분도 또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는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지난번 이 CES에서도 공개를 했었는데 이 생성형 AI 콘텐츠 제작
솔루션을 또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딥시크와 관련돼서도 이 오픈소스를 통해서 조금 더 확장이 되어지는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추가적인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최근 흐름을 보더라도 반도체 이 하드웨어 쪽은 조정이 나오는데 그래도 소프트웨어 쪽은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면서 가격 전략까지도 안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트 소프트의 차트를 한번 길게 늘여놓고 보게 되면은 지난 2024년도 초에 이 AI와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거의 5만 원 부근까지 좀 올랐었다가 그 이후로 한 해 동안 계속 하락을 좀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부터 다시금 이 AI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동반해서 상승이 좀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또다시 3만 원에 지금 채 미치지 못하고 조정이 나왔는데, 지금 이 수급선이라고 볼 수 있는 61선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금 우상향으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 확인이 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도 여전히 이 정배열을 좀 유지를 하려는 그런 추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한번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진입 가격은 현재가 부근에서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십니다. 24,500원에서 25,500원 사이로 진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 고가권에서 또다시 한번 저항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살짝 아래인 29,000원으로 1차 목표가 잡고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좀 깨질 수 있는 22,500원으로 잡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체크메이트 단타 공략주 이스트 소프트 받았습니다. 목표가 29,000원, 손절가 22,500원 가져가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마스터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체크메이트 단타 공략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트 소프트 받아봤고요. 아무래도 딥시크 영향으로 주목받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생성형 AI 소프트웨어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24,500원에서 25,500원, 목표가 29,000원, 그리고 손절가 22,500원까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체크메이트 만나보셨고요. 이제 머니 포인트로 넘어가 보시죠. 네, 마감까지 1시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참 어려운 장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 흐름 속에서도 시장 이기는 힌트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정현 마스터님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네. 트럼프 관세 이야기 할 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떨어진다고? 라는 생각도 들었고, 아니면 진짜 추세 이탈을 좀 대비해야 된다고도 보시는지 어떤 시각이세요? 아무래도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변수가 한두 가지는 아니죠. 과거에 네. 이제 시장이 오르는,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 부담이 없는 그런 시기 안에서도 좀 분위기가 좀 애매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과거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가 메리트는 물론 있지만 올라가는 이유가 뚜렷하지 않고 잔존해 있는 악재들이 이렇게 좀 크게 반응이 안 나오는데 해소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변동성이 좀 위든 아래든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기 안에서는 아무래도 좀 재료주 쪽으로 집중을 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죠. 근데 내심 한편으로는 좀 우려를 했었던 부분이긴 하지만 막상 오늘처럼 또 급락으로 이어져 버리면은
뭐 투자자들이라고 한다면은 뭐 속상한 네.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차트를 보면서 일단 지수의 위치를 좀 기술적으로 한번 좀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코스피가 오늘 개파락으로 좀 많이 빠졌죠.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딥시크에 대한 우려감들은 나름 장 마감 전에는 어느 정도 방어를 하려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물론 반도체 업종들이 많이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업종 안에서 이제 끌어주는 그림들이 나왔는데 오늘은 뭐 하락 종목과 낙폭의 깊이가 금요일보다도 좀 더 차가운 그런 상황이고 과거에 이제 기술적으로 지켜줬었던 위치들이 코스피에서는 오늘 뭐 장 시장과 함께 개장과 함께 이탈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래쪽에서는 기술적으로 좀 지지하고 반등의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 만한 일봉상 차트 안에서의 위치가 지금은 굉장히 좀 어중간한 그런 상황이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난 금요일 날 종가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사실 뭐 돌파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더 클 수 있을 만한 분위기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런 주요 포인트를 넘지 못하고 대밀리면서 오늘은 좀 무겁게 됐습니다. 만약에 코스닥 같은 경우가 오늘 뭐 장 마감하기 전까지 꼬리를 좀 달지 못한다라던가 아니면 뭐 주요 포인트 700포인트 여기를 지키지 못하고 이탈된 채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부담감이 심적으로 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우리 증시는 과거부터 이제 뭐 상승하는 그런 호재성 내용들보다는 글로벌 악재에 더 예민하게 반응을 했고 거기에 더 과하게 이제 좀 주가의 하락률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뭐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빠지는 뚜렷한 이유가 있잖아요. 일단은 뭐 딥시크 얘기가 나오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그다음에 그 하드웨어 AI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급락을 하기도 했었고 아쉽지만 우리나라엔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도 그렇고 시장을 견인하는 주도 업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좀 악재가 뭐 갑자기 좀 튀어나온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적으로도 관세 문제들이 다시 좀 부각이 되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수에 뚜렷한 악재가 있고 이렇게 하락 그 흐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추세가 이탈이 됐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뭐 여전히 당연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물론 저도 이제 뭐 설 연휴가 좀 길게 지나서 한 2주 정도 만에 나오긴 했지만 그 전에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로도 좀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뭐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오히려 좀 뭐 잘라내거나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뭐 물론 지수가 반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일정과 변수가 나올 만한 그런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주요 변수들이 되게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제 CPI 물가 쪽이라던가 아니면 지난번 미증시에서는 고용 지표가 너무 이제 좋아가지고 이제 시장이 오히려 빠지는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제가 이제 일정을 기억하기로는 이제 그런 이제 물가 지표와 고용 지표 이런 것들도 이제 일정이 있고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지금 뭐 진행형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미증시 안에서. 근데 지금 미증시도 뭐 한 번, 두 번 좀 휘청거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과 변수가 좀 크게 올 만한 분위기는 어느 정도 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수가 다시 좀 안정적인 추세로 놓여지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뭐 짧게 봤었던 종목들은 오늘 뭐 이탈이 됐다라고 하면은 네. 아쉽지만 뭐 커트도 해내고 이런 시기들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또 좋은 기회가 왔었을 때 우리가 항상 했던 것처럼 또 빠르고 또 강력한 수익을 또 챙겨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보다 좀 공격적으로 아니면 보다 좀 적극적으로 아니면 시장을 좀 더 이슈 종목으로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해 나가신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빠지는 이유가 뚜렷하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하락하는 이유가 명백하게 있는 그런 상황이면은 항상 이런 지수 안에서는 이제 반사익 수혜주라고 하는 시장이 빠지는 이유와 반대로 이제 부각이 되는 그런 종목들이 항상 존재를 하죠. 그래서 오늘은 방송을 통해서 그런 것들도 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셔서 이제 새로운 매매 기준을 잡으실 때는 이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시장이 워낙 또 격하게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예. 적어도 이제 종가 관리가 나오는지 여부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네. 좀 조심해야 되는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시장이 내려가도 올라가는 종목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김정현 마스터님의 종목들 AS 먼저 챙겨볼게요. 첫 번째로는 로보스타. 오늘 시장이 내려가서일까요? 로봇주들이
힘이 없어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잘 버텨주고는 있습니다만 로보스타 마스터님께서 주시고 나서 30% 이상의 수익을 맛봤거든요. 근데 지금 자리는 음봉.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대응이 맞을까요? 뭐 저는 로봇주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네. 여전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이유를 뭐 한두 가지 된다라고 하면은 오늘 뭐 비록 로보스타는 음봉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난 금요일 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추가적인 급등과 다시 네. 한번 또 이제 전고점을 뚫는 신고가 행진을 또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로보스타 같은 이런 중소형 종목들은 그런 이제 좀 대장주의 분위기를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뭐 로보스타라던가 링크제네시스라던가 아니면 로보라던가 덜 올랐었던 로봇주들을 추천을 드렸던 이유들도 이런 순환매를 타면서 대장주를 따라가기 마련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뭐 아직까지는 대장주는 견고하고요. 삼성전자 쪽에서도 이제 로봇 관련된 이슈들을 계속해서 좀 뱉어주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로봇주들은 뭐 삼성전자의 발표 아니면 뭐 LG 뭐 그 후순위로는 뭐 LG전자의 투자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은 가장 큰 모멘텀이 됩니다.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로봇 기업들이 로봇을 팔아서 이제 뭐 매출을 확대하고 영업이익을 땡기고 이런 시기는 아직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좀 앞으로 기대치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에 의존을 좀 하게 되죠. 근데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로봇주를 끌어들였던 만큼 그리고 지금 그게 진행형으로 툭툭툭툭 이슈가 나오고 그다음에 대장주에는 주가 반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오늘 비록 지수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모든 로봇주들이 같이 반응을 하진 못했지만 대장주의 흐름을 봤었을 때 그다음에 지금 추이를 봤었을 때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트 한번 좀 네. 돌려볼까요? 로보스타가 그래도 뭐 제가 처음에 제시드렸던 위치보다는 주가가 조금 좀 올라와 있기는 합니다. 다만 오늘의 조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돌파가 나오면서 다시 이제 돌파가 나왔었던 이런 매물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과거의 저항선이었지만 지지대로 이제 바뀌는 이런 기술적인 구간들 이런 걸로 봤었을 때는 여전히 저는 흐름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보수적인 대응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음봉으로 눌러주는 이런 시기 안에서는 저는 뭐 재차 진입도 네.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음봉이 나왔었을 때 이제 뭐 좀 뭐 간단하게 이렇게 뭐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체크해 보면은 뭐 보다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표로 좀 괜찮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뭐 시장 따라서 같이 좀 내려가는 그림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한 번에 다 매수할 필요도 없겠죠. 그냥 조금씩 좀 나눠서 뭐 분할 매도 했었던 게 있으시면은 뭐 다시 채우셔도 좋겠고 그다음에 뭐 신규 접근으로 가신다라고 하면은 한 두 번, 세 번 정도에 나눠서 뭐 조금씩 좀 담아가는 것도 저는 뭐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봇주의 추가적인 순환매가 나오면은 제가 또 다시 AS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일단은 뭐 눌리는 거 보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뭐 재차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또 엿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하락에 동참하는 그 조정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 말씀 주셨는데 그럼 로보스타 말고 링크제네시스까지 언급 주셨잖아요. 네. 이 종목들도 그럼 지금 자리 진입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봤었을 때는 뭐 로보도 마찬가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링크 제네시스도 뭐 재진입은 뭐 충분히 괜찮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그 색 친구 중에서 뭐 순위를 매기잔다라고 하면은 로보스타? 로보스타가 이제 먼저 그다음에 로보 그다음에 이제 링크 제네시스 요 정도로 제가 좀 선호하는 그런 기술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보스타, 로보 그리고 링크 제네시스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두 번째 AS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HB 테크놀로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1월 20일에 여기 나오셨을 때 주셨던 종목이에요. 근데 네. 오늘 급락이 나오고 있잖아요. 역시나 지수 하락에 따라가는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 이 종목은 어떤 시각이실까요? 네, 뭐 지수의 하락을 따라갔기보다는 뭐 지수의 하락을 견인하는 그런 업종이라서 유리기판인가요? 네, 유리기판 그다음에 반도체 업종 이런 것들이 뭐 딥시크 얘기가 나오면서 이 하드웨어 쪽의 종목들이 반도체 AI 쪽에서 오히려 좀 낙폭이 좀 깊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쉽지만은 손절가가 이탈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좀 잘 올라간 종목들을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좀 끊을 때는 끊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 유리기판으로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수익을 내기도 했었고요. 뭐 반도체 안에서도 그다음에 뭐 대략 한 3개월, 뭐 4개월 동안 뭐 수익 랠리가 계속해서 좀 이어졌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거는 뭐 기다리는 것보다는 손절가에 맞춰서 커트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반도체에서는 오늘 좀 뚜렷한 악재성 얘기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오늘 오후장이 되고 지금 현 시간이 돼도 뚜렷한 뭐 주가 관리라던가 반등이라던가 이런 액션들이 나오지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시 뭐 이 딥시크에 관련된 시장의 부담감이 끝났을까라는 그 생각을 했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잔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탈이 된 거는 빠르게 커트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현금이 좀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또 새로운 매수의 기회로 보고 그동안 또 했던 것처럼 그 이상의 또 수익도 많이 냈었으니까 그렇게 좀 맞춰 오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고 죄송스러운 부분들도 있지만 그동안에 또 그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수익들이 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쉽지만 요거는 예. 이제 제가 제시드렸던 가격 전략에 맞춰서 하실 것을 오히려 더 적극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S로 HB 테크놀로지 유리기판 관련주 체크해 봤고요.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자, 포메탈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포메탈이 오늘 개장하고 나서 한 5%대 급등이 나왔었다가 시장이 밀리면서 이 종목도 쭉쭉 밀려 내려갔거든요. 네. 오늘 위아래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포메탈이 공략하고 나서 15% 가까이 수익 보고 있었는데 이 종목은 어떤 관점이세요? 네, 일단 차트를 좀 먼저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메탈은 뭐 시간이 조금 됐죠. 그래서 뭐한 1주, 2주 정도는 좀 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이에 두 자리 이상의 매도의 기회는 충분히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지금도 이제 매수가보다는 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매도를 못할 만한 흐름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오늘 뭐 지수의 움직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이 종목에 붙었었던 거래량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뭐 지금 다시 뭐 꼬리를 달고 있지만 이거를 만약에 매도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거나 뭐 자녀 그 수익금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좀 고민이 좀 많이 되시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동반된 차익 매도 물량들이 고점에서 최고점에서 보여졌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이제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 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장중에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도 뭐 일부에서 좀 잡아드렸었는데 양봉 전환해서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나오고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좋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뭔가 보수적으로 욕심을 내기보단 수익이 들어오면은 분할 매도도 하시고 네. 그다음에 챙겨가시고 다시 뭐 매수가를 압박할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라고 하면은 욕심 내려놓고 챙겨가지고 그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온다라고 하면은 그 현금을 더 가치 있게 투자해서 또 좋은 수익으로 이어가고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더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포메탈까지 AS 받아봤습니다. 자, 우리 김정은 마스터님 지금 자리에서 어쨌든 리스크는 최소화하자라는 관점으로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어떤 관점이실지 궁금해요. 사실 오후 들어가면 어느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좀 반등 쪽으로 무게가 기울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거든요. 삼성 하이닉스는 지금 자리는 그냥 손 놓는 게 답인가요? 좀 어려운 질문이네요. 근데 네. 이제 우리 증시의 좀 약간 특징이기도 하고요. 좀 예민하게 좀 악재가 나왔었을 때는 더 과하게 이제 반응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사실 뭐 딥시크에 대한 IT 리스크 이런 것들이 제가 좀 어떻게 뭐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후장의 반등을 기다려봤으나 아직 뭐 그런 기미가 좀 보여지진 않고 그다음에 뭐 미증시 나스닥 선물도 지금 뭐 분위기가 이제 썩 좋은 편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압박이 좀 이어지고 있어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뭐 실적 발표 얘기도 이제 나오면서 같이 엔비디아의 HBM 납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같이 뉴스들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뭐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좋은 호재가 나와도 주가에 아직은 반영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뭐 결국에는 시간과의 싸움이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 2024년도에는 주가가 너무 과하게 빠졌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내릴 때 아래쪽에서 매수를 담으면은 시간을 멀리 보고 도왔었을 때는 당연히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다만 근데 지금은 악재가 눈앞에 있고 지금 이제 막 시작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압박을 하는 하락 강도라던가 시기가 바로 오늘이 끝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이제 뭐 투자하시는 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뭐 이제 매수가를 뭐 최근에 이제 접근을 했다라던가 아직까지는 뭐 부담이 좀 안 되는 사이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어느 정도는 뭐 커트를 좀 해놓고 새로운 기회를 보면서 이게 대응을 하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천천히 모아가면서 이제 나는 아싸리 좀 멀리 보는 관점으로 이 종목들을 투자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지금처럼 이제 다시 한번 압박하고 밀리는 이런 시기들이 아니면 이제 이번 주 안에 조정이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뭐 양쪽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제가 오늘 HB 테크놀로지도 이탈이 되면 빨리 끊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네. 좀 단기적으로 챙겨갈 종목들은 시장에 아직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반도체가 그 단기적인 관점 안에서 좋은 수익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제 결단을 드렸고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도 가까운 관점 안에서는 지금은 관심을 가질 만한 시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데 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자, 마스터님 앞서서 일부에 나오셨잖아요. 네. 그때 JYP 엔터테인먼트 말씀 주셨는데 지금 네. 자리에서 분봉으로 봤을 때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JYP 설명 주시겠어요? 네, 뭐 사실 굉장히 즉흥적인 방송이라서 네, 맞아요. 예상치 못했던 그런 질문인데 뭐 비슷한 것 같아요. JYP는 저는 오늘 매수를 하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뭐 주봉으로 보나 월봉으로 보나 뭐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시장이 지금 하락하는 이유가 뚜렷하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세에 대한 우려감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JYP 엔터, 그러니까 엔터주 자체가 일단은 관세에 대해서 우려감이 좀 적은 업종이고 그다음에 다른 업종들이 압박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이제 기회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관세 혹은 뭐 시장 하락에 따른 뭐 반사익 수혜를 이제 좀 부각을 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라는 관점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분봉상의 움직임을 포착을 해주셨지만 저는 굳이 뭐 분봉을 볼 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뭐 매수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고 그다음에 뭐 혹시나 많이 올랐나 하고 해서 봤는데 뭐 어제 종가랑 뭐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매수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눌러지는 거 기다리면서 매수를 하셔도 좋고 다만 이제 결과치에 대한 부분들은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서 좀 여유 있게 가져가셔도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관세 무풍지대에 속해 있는 엔터주 그 안에서 JYP 엔터 오늘 오전 방송 오늘 머니마스터 1부에서 말씀 주셨던 종목인데요. JYP 엔터 여전히 진입 가능하다 이렇게 사인 받아봤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8시에 무료 공개 방송 하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좀 많이 나오는 날이에요. 우리. 언제부터 하셨어요? 오늘 무방 하셨나요, 공방? 오늘은 무방을 아직 안 했고 1부에서 이제 인사드렸고 지금 이제 또 3부 같이 하고 있고 잠시 후에 그 6시에 살맛나는 주식 하시고. 또 방송을 또 진행하고 8시가 아니고 이제 저를 7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히든 종목과 만나시려면 7시에 오셔야 됩니다. 8시는 이제 저는 또 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알겠습니다. 7시에 제가 또 많이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최근 뭐 3개월 동안 승률과 그다음에 뭐 급등 적중률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시장이 빠지는 오늘을 또 기회 삼아서 제가 또 새로운 이슈와 그다음에 새로운 종목들 잘 골라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시장이 빠진다고 내려놓지 마시고 더 파이팅하고 더 정신 차려서 좋은 기회로 가져갈 수 있게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정현 마스터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6시에 살맛나는 주식 시청하시고 7시에 바로 무료 공개 방송 넘어오셔서 종목들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정현 마스터님과 함께하는 시간 기다려 보겠고요. 우리 윤기 앵커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리포트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저와 함께 리포트 읽어보시죠. 오늘도 주목해 볼 만한 증권사 리포트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딥시크 때문에 이 AI 소프트웨어로 향한 이 관심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칩스앤미디어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리포트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칩스앤미디어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거고요. LS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자,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집중하면서 읽어보시죠. 우선 코로나19 이후로 실적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요. 또 라이선스, 로열티 매출이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삼성전자 향 추가적인 매출이 좀 기대가 되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세 가지 포인트에 집중해 보면서 리포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실적부터 확인해 보시죠. 칩스앤미디어의 매출액은 2020년에는 154억 원이었는데 지금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2023년에는 276억 원, 그리고 작년에 2024년 3분기까지 이미 179억 원이 누적이 되면서 계속해서 오르는 성장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만 잠깐 부진하다가 이후에는 전체 산업군에서 모두 라이선스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로열티도 증가 중입니다. 자, 칩스앤미디어의 라이선스 매출 그리고 로열티 매출은 각각 절반의 비중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로열티 매출은 여러 산업에서 분산돼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산업, 그리고 가전, 홈 IoT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라이선스 매출은 주로 기존 고객의 신규 제품 개발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AI 칩 개발이 확산이 되면서 이 중국 AI 팹리스 수주, 그리고 미국의 팹리스양 계약 수주권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것 같고요. 또 올해에도 이 신규 라이선스 계약 수주가 조금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짚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삼성전자까지 지금 한몫 더해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스마트폰용 APB를 신규로 도입을 해서 이 칩스앤미디어와 HW 코덱을 협력 개발하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기존에 로열티를 지불을 하면서 HW 코덱을 자체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번 계획은 개발 비용 감소, 그리고 성능 개선, 그리고 일부 외주화에 대한 시도가 목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칩스앤미디어가 올해 2분기에 해당 IP를 개발한 후 내년부터 삼성전자 그리고 퀄컴까지 라이선스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코덱 생태계에 퀄컴 그리고 구글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생태계 모두를 아우르는 코덱 IP사가 또 칩스앤미디어로 유일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매출까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짚어주고 있습니다. 사실 리포트에서 목표 주가는 아직 제시하지 않았고요. 3개월 차트 흐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요. 현재 꾸준하게 그래도 우상향 중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12월에 11,250원까지 내려앉았는데 전거래일에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21,650원. 1월 31일에 최고가를 찍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늘은 시작음과 함께 다 같이 쉬어가면서 18,000원 선에서 지금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포트에서 말해준 포인트 위주로 한번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에는 이스트 소프트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체크메이트에서 강호진 마스터님이 또 추천주로 제시해 주기도 했는데요. 이스트 소프트는 어떨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의 리포트고요. 이스트 소프트에 주목해 볼 만한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페르소.AI라는 이 소프트웨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앨런도 협업 기대감과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툴주와 B2C 판매를 개시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들인지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페르소.AI라는 이 소프트웨어의 잠재 가치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페르소.AI는 AI 영상 콘텐츠 서비스고요. 최근에 이 같은 비슷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 글로벌 스타트업 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매출을 보이면서 기업 가치 그리고 시장 가치가 덩달아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헤이젠 그리고 영국에서 신더시아까지 전반적으로 기업 가치 그리고 매출이 상당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페르소.AI는 작년 6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6개월 정도가 지났죠. 지금까지 누적 회원수 2만 명 정도 확보를 했고요. 올해만 해도 1월에 4만 명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추이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비슷한 외국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처럼 지금 외국인들의 관심세가 좀 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스트 소프트 회원 중 60%가 또 외국인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이 해외 고객 그리고 그러면서 시장과 기업 가치가 매출과 함께 올라가고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 앨런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이제 말씀드릴 앨런은요. 대화형 LLM 기술, 줌의 검색 노하우를 결합한 AI 검색 엔진 서비스입니다. 이 한국어 LLM 외어의 성능을 평가하는 곳에서 국내 1위, 그리고 글로벌에서는 3위를 또 기록을 했다라고 하네요. 최근 인공지능 검색 전문 퍼플렉시티가 AI 시장에서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국내 시장에도 굉장히 안착을 잘한 케이스로 이 퍼플렉시티가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 퍼플렉시티의 사례를 봤을 때 이 앨런 역시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포인트다. 시장에 잘 안착을 해줄 것 같아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퍼플렉시티가 SKT와 협력을 했던 것처럼 앨런 역시 통신사 기업들과 협업을 하려는 이 시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기대감이 또 한번 들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이스트소프트의 대표 소프트웨어인 알툴즈와 결합해서 B2C 판매도 개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툴즈는 2.6천만 건 정도 다운로드된 소프트웨어인데요. 이제 순 이용자 수가 1,60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20년 넘게 서비스 중인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앨런의 시장 침투율 확대가 조금 더 빠르게 확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트소프트의 차트도 한번 보실까요? 이스트소프트는 일주일의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1월 22일에는 약간 하락세를 머무르고 있다가 1월 31일부터 지금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안에서도 이스트소프트는 지금 그래도 좀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3개 한번 집중해 보시면서 이스트소프트웨어의 이번 주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리포트 한번 읽어보셨고요. 제가 리포트 읽는 동안 우리 마스터님께서 또 종가 공략주 포착해 주셨다고 합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3시 1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김정현 마스터님과 오늘 종가 베팅 승부수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장인데요. 이 시장 안에서도 종가 베팅 나설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저는 뭐 일부랑 마찬가지로 좀 한결같이 좀 엠로라는 종목을 좀 엠로.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장중에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계속해서 이제 좀 쳐다보게 되는데 일부 대비해서 많이 올랐는데 괜찮아요? 네, 그래서 좀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네. 뭐 그대로 가는 게 한결같이 가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오늘 당장 하루 만에 단타를 하자라고 제시를 드렸던 종목은 아니니까 그 대신에 이제 뭐 지금 처음 방송을 보시거나 접근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좀 디테일하게 매수 전략을 제가 좀 더 잡아드리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방송 들어오기 전에 뭐 저의 전에 전문가님도 그렇고 방금 이제 윤기 앵커님도 그렇고 네. 소프트웨어 관련된 얘기들을 뭐 계속적으로 좀 해주시고 계시죠. 예. 저도 소프트웨어를 지금 뭐 분위기가 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봐도 좋겠다라는 의견은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물론 소프트웨어가 뭐 단기적인 테마주냐 이런 부분으로 봤었을 때는 저는 뭐 큰 사이클을 놓고 봐서 2025년도에는 크게 좀 성장할 좀 대규모 업종으로 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항상 뭐 새로운 신기술이 나오면은 과거에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인터넷이 이제 처음 나왔었을 때도 항상 하드웨어 종목들이
유행을 하고 강한 시세가 나오면은 그 뒤에는 항상 소프트웨어가 따라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AI 안에서도 그런 좀 지각 변동이 좀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 그 미국에서는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또 실적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뭐 긍정적인 효과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좀 더 좀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시장이 빠지는 뚜렷한 이유 중에 하나는 관세에 대한 부담감들 이런 것들인데 앞서서 체크해드렸던 JYP 엔터주 쪽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쪽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관세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좀 안정적인 업종이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스트소프트가 오늘 시장에서 언급이 좀 많이 되긴 하는데 네. 저는 엠노라는 종목도 결코 힘이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다만 이제 11월, 12월, 1월 달에는 좋은 퍼포먼스를 다른 뭐 소프트웨어 이슈가 있었을 때 보여주질 못했어요. 그때도 이제 좀 힘을 모아가고 응축하고 그다음에 이제 쌓아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제시드렸을 때보다는 조금 올랐습니다. 올랐어요. 많이 좀 오르긴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동시효과까지 한 27분 정도가 남았고 이제 뭐 꼬리가 달리지 않고 이렇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에 보다 좀 가까워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뭐 시장의 변수라던가 저는 양봉보다는 음봉 매수를 선호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지금 보고 자리가 좋네 매수하신다라고 하면은 일부 좀 남겨놓으시고 네. 좀 일부 매수 정도만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입질 매수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진입을 해보시고 저는 7만 원을 넘는 게 이 종목의 기술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적어도 7만 원이랑 가까워지는 음봉이 나오면 좋고요. 적어도 이제 뭐 7만 2천 원 이하로 음봉이 내려오고 한다라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주봉상 차트를 놓고 보신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3개월 동안 계속 이 매물대를 뚫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가 이제 돌파가 나온 시점 안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여전히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좀 나와주기를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엠노라는 종목의 수급 차트를 보시면은 알게 모르게 좀 기관 쪽에서 매수가 좀 꾸준하게 들어가죠. 연기금도 이제 동참을 하고 뭐 투자신탁이라던가 증권사 뭐 이쪽에서도 매수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개인 쪽에서 이제 뭐 약간 테마성으로 들어오는 매수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외국인 순매수들까지 분위기를 타고 같이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은 거기가 이제 뭐 추가적인 상승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엠노라는 종목을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침장에는 7만 원 부근 혹은 이하 이렇게 이제 권장을 드렸는데 지금은 가격이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뭐 입질 매수 이후에 다음 음봉 매수를 보신다라고 하면은 7만 2천 원 이하 이렇게 해서 이제 권장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뭐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해서 요 위쪽에 있는 언덕이 9만 원이고 지금 열린 매물대 다음에 두터 매물대가 대략 한 9만 원쯤에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9만 원이 오기 조금 전인 8만 9천 원을 목표가로 잡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동일하게 6만 2천 원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AI 소프트웨어의 분위기가 좀 올라오고 있죠. 그중에서 엠노라는 종목도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잘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 엠로 주셨고요. 목표가 8만 9천 원, 손절가 6만 2천 원 되겠습니다. 일부 대비해서 좀 많이 올라와서 아쉬운데 원래 매수가가 7만 원 이하였었거든요. 이제는 7만 원 넘어간 것 같고 7만 2천 원 이하에서 우리 기회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엠로 챙겨가세요. 자, 지금 김정현 마스터님.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항소심 결과가 떴습니다. 2심에서 무죄가 나왔고요.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보고서가 허위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오늘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지금 자리에서 뭐 큰 변동은 없습니다만 낙폭을 좀 줄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그룹주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지금 흐름과 뭐 분위기로 보았었을 때 네. 좀 많이 엇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삼바가 엄청 움직여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실시간의 흐름을 보니까 네. 지금 뭐 아래 꼬리들도 많이 달아주고 뭐 양봉 전환하면서 좋은 추세를 뭐 계속해서 좀 기대감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삼성물산이라던가 뭐 삼성전자는 뭐 크게 요동이 없죠. 그러니까 예. 이게 뭐 이제 중소형 테마주 이런 느낌이었으면은 오늘 뭐 이슈들이 조금 더 좀 부각이 됐을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제가 봤었을 때
이재용 리스크라는 거를 그렇게 막 크게 인식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동안 이제 많이 내리기도 했지만 그게 이제 뭐 CEO 리스크 느낌으로 빠졌다고 인식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호재는 오히려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쪽으로 가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호재 종목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반응이 나오는 삼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우리 증시가 좀 힘을 쓰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요 이슈를 듣고 좀 올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뭐 저도 당연히 있는데. 있지만 지금은 이 반도체 시장 안에서의 이제 뭐 빅테크 기업들, 딥시크 리스크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좀 진행형으로 좀 나와주고 있어서 뭐 오늘 이거 무죄 떴으니까 삼성전자 지금 당장 저가 매수 네. 이거는 조금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종가 나오는 것까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정확하게 이제 뭐 바닥이 다져지는 삼성전자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가 메리트는 항상 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네, 그거를 뭐 조급하게 다가갈 필요는 없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생명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현재 구간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 굉장히 변동성이 큰 삼성그룹주이나 삼성전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자리 그냥 묵묵부답 현상 유지에 좀 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 주신 대로 일단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답을 받아봤습니다. 자, 우리 김정현 마스터님과 오후장 포착 섹터도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섹터 포착하셨어요? 오늘은 시장에서 올라간 종목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네. 그냥 좀 잘 나갔던 종목들을 몇 개를 체크해 보면서 그리고 오늘 이제 잘 나가는 종목들은 대부분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빠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사익수의 종목들이 좀 많았던 것 같거든요. 네. 그중에서 이제 뭐 특징주 느낌으로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온 뉴스들을 체크를 해보시면은 뭐 이제 캐나다라던가 멕시코, 그다음에 뭐 중국 여기에 이제 또 그 관세 얘기가 좀 나왔죠. 그리고 모든 국가들이 좀 반발을 하면서 또 보복 관세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거 트럼프 1기 때부터 중국을 견제하는 시도는 뭐 계속해서 이어졌었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 무역 갈등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항상 또 히토류가 테마주로 떠올랐죠.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지금 뉴스로 다시 좀 굵어지고 하다 보니까 오늘 뭐 시장이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반사익수의 주인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유니온이라는 종목이 현재까지는 뭐 강한 네. 흐름, 뭐 상한가에 가까운 뭐 25%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그 외에 유니온 머티라던가 티플렉스 이런 종목들도 지속적으로 이제 좀 반응이 나왔다. 그래서 뭐 유니온이라는 종목이 뭐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 이제 뭐 시장이 지속적으로 좀 압박을 받는다라던가 아니면 무역 갈등에 대한 이슈들, 중국과의 관계 뭐 어려운 상황들 이런 것들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대장격의 종목으로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최근에는 무역 갈등 얘기들이 나왔었을 때 히토류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대두 관련된 종목들도 시장에서 부각이 좀 많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샘표식품이라던가 신송홀딩스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됐는데 저는 이제 무역 갈등의 이슈들이 이어지면은 대두 관련된 오늘은 이제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이 이미 뭐 급등한 종목들이 많이 나왔고 후속으로 좀 따라갈 만한 테마는 대두 쪽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좀 그 상황들이 웃긴 게 중국은 뭐 전 세계적으로 대두의 소비가 굉장히 좀 큰 나라고 그리고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수출이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브라질 다음으로 이제 미국이 수출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중국으로도 좀 많이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뭐 튀김 요리에 식용유도 많이 쓰기도 하고 돼지 사료를 그 이제 뭐 대두를 좀 많이 만들기도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얽히고 설킨 그런 관계인데 과거에는 이제 뭐 대두를 가지고 중국이 많이 가져가니까 뭐 수출 통제 무기로 쓰기도 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다음에 오히려 지금 관세 얘기들이 나오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파는 대두한테 관세를 좀 올리고 때려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뭐 히토류 느낌으로 뭐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대두 관련된 종목들도 저는 같이 좀 눈여겨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장부터 뭐 소폭 반응이 나왔지만 히토류 정도의 캐파가 막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이런 이제 후속 관련된 종목들도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트 잠깐 놓고 볼까요? 네.
자, 샘표 혹은 뭐 이제 샘표 신송을 식품 네.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반응을 보다 좀 적극적으로 보여준 종목인데 지금 여전히 뭐 주가 차트 안에서는 과열되지 않은 그런 위치입니다. 신송홀딩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샘표도 마찬가지고 바닥에서 이제 뭐 첫 거래 흐름들이 나오면서 돌파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니까 요거는 오늘의 뭐 특징주이자 앞으로 이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테마성 종목으로 체크를 해보셔도 좋겠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트럼프 관세 전쟁의 보복의 카드로서 좀 말씀을 주셨어요. 앞서서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종목 군단들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시황 봐주실 때 말씀 주셨는데 히토류 그리고 대두 바라보자 종목들도 픽을 주셨는데 히토류 관련주 유니온 그리고 대두 샘표식품 말씀 주셨고 그럼 이 종목 오늘 따라잡자는 말씀은 아니신 거죠? 좀 계속해서 눈길 주자. 네. 뭐 저는 오늘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항상 양봉에서는 입질 매수, 그다음에 이제 음봉 나왔었을 때 이제 좀 같이 나눠서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우리 또 많은 시청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랑 오랫동안 방송하고 네. 소통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성향을 압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때요? 이제 오늘 화끈하게 불이 붙고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매수를 좀 많이 하시죠. 그리고 저는 항상 음봉에서 매수를 할 거를 권장을 드리는데 이제 그 종목들이 이제 제시드렸던 종목들이 음봉이 나오고 하면은 그 당시에 올라가는 뭐 양봉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쪽만 보시고 내려오는 종목들한테는 보통 관심이 없으셔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음봉에서 잡으려고 한다면은 뭐 입질 매수 정도 해놓고 내 계좌에 이제 있고 그게 뭐 빨간불이 됐든 파란불이 됐든 그럼 이제 지속적으로 관심이 좀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 안에서 내가 좀 뭐 약간 뭐 오늘은 늦은 것 같지만 따라 잡아야 된다 이런 종목들이 있으면은 저는 뭐 입질 매수 정도는 찔러놔도 뭐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다시 한번 재점화가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뭐 오늘 이후로 갑자기 뭐 화해를 해서 내용들이 없어지거나 그럴 만한 재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국가들이 이런 이제 좀 관세 우려, 관세 전쟁, 보복 관세 여기에 굉장히 좀 예민하게 주식장에서도 반응을 보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오늘도 좋고요. 그다음에 음봉이 내려와서 좀 쉬어간다라고 하면은 더 좋고 그렇게 해서 차분하게 준비를 해보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양봉일 때는 일단은 조금의 매수는 괜찮으나 공격적인 접근은 자제하면서 기회를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스터님 특징 섹터 또 있을까요? 네, 오늘 급등이 나온 종목 안에서 오늘 정유주들이 정유주. 굉장히 좀 힘을 많이 쓴 것 같아요. 마귀상어 관련주, 대왕고래 관련주의 뒤를 잇는 그 네. 관련주가 떠오르면서 급등이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약간 좀 복합적인 이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실제로 국제유가의 움직임이 이렇게 막 화려하게 나온 그런 상황은 네. 아니거든요. 오히려 좀 안정화가 좀 되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뭐 관세 전쟁 우려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트럼프 2기에 대한 시작으로 인해서 이제 뭐 지정학 리스크의 확대라던가 뭐 그러니까 여러 복합적인 이유들이 나오면서 정유주들 그러니까 뭐 국제유가와 관련돼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오늘 테마성으로 좀 많이 반응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제 뭐 그 시추 관련된 내용들이 뭐 재차 부각이 돼서 시추 관련된 종목들 한국가스공사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뭐 좀 가볍게 테마성으로 움직였었던 정유주들은 오늘 또 힘을 좀 더 썼었죠. 제가 뭐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뭐 우리나라에서 뭐 실제로 시추가 되고 뭐 기름으로 뭐 달러도 벌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수입을 좀 많이 안 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나오면은 뭐 당연히 좋겠죠. 근데 지금 뭐 시추 관련된 종목들만 놓고 봤었을 때 시추를 하는 뭐 장비주들 이런 걸로 봤었을 때는 우리의 지금 정치적인 리스크와 그다음에 대통령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봤었을 때 이 테마가 지속적으로 막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정유주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시추 관련된 테마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뭐 글로벌 리스크로 인해서 뭐 이제 뭐 오늘 뭐 금값도 최고가 경신이 나오고 이제 막 이런 그림들도 나오니까 좀 복합적인 재료들이 섞여서 오히려 시추 장비주들보다는 테마성 정유주들한테 힘이 더 쏠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재밌는 게 앞에 그 제 옆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유주들 안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좀 대형주들은 반응이 좀 잘 안 나오죠. 네. 근데 이제 뭐 아래쪽에 있는 흥부석유라던가 뭐 중앙에너비스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한국석유라던가 네. 이런 게 좀 시총이 가볍고 과거부터 이제 테마적으로 움직였었던 종목들은 또 이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있었을 때 국제유가가 실제로 좀 뭐 오름세를 보이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런 테마 종목들 위주로
움직임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국제유가 관련된 종목들은 그래서 항상 좀 단발적인 테마 느낌으로 보는 게 항상 또 시장에서 좋은 솔루션이 됐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차트 보면서 하나하나씩 좀 볼 텐데 흥구석유라는 종목이 일단은 오늘 뭐 시추 이슈를 받으면서 네. 갭상승이 좀 세게 나왔어요. 그리고 상승분들을 다 토하는 이런 음봉들이 나왔었는데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점심시간이 되면서부터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지금 종가 관리를 좀 잘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지수도 자체도 지금은 많이 좀 무거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더 좀 강하게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감이 가까워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그림들은 아직까지는 뭐 테마가 끝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흥구석유가 좀 많이 부담이 되고 무거운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아까 이제 아래쪽에 나와 있었던 뭐 중앙에너비스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같이 순환매를 잘 타주는 종목이거든요. 뭐 네. 한국석유, 흥구석유가 랠리 나오면은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따라가는 뭐 그런 류의 종목이기 때문에 흥구석유를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뉴스 팔로잉하고 하면서 이쪽에서의 나도 단타 기회를 노려봐야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중앙에너비스를 좀 따라가도 저는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정유주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워낙 셌었기 때문에 네. 이쪽 관련된 흐름들도 우리가 지나가는 테마로서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앙 에너비스 말씀 주셨고요. 흥구석유까지 정유주 포착이 됐다고 챙겨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섹터 볼게요. 어떤 섹터일까요? 네, 오늘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땐 우리 딜사이트에서도 그렇고 네. 많은 그 경제 방송 안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고 있는 그런 섹터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AI 소프트웨어가 또 워낙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딥시크가 쏘아 올렸죠. 네, 맞습니다. 뭐 안 그래도 잘 올라갈 수 있는 저는 섹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또 딥시크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좀 거기에 대한 수혜주로 떠오른 게 소프트웨어 쪽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는 뭐 항상 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2025년도 전망이 상당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AI에 대한 열풍들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하드웨어 이후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의 순환매 이런 것들을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하드웨어가 약간 좀 삐끗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명분들이 지금 시장과 지금 분위기에서는 던져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프트웨어의 흐름 전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좀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네이버라는 대표적인 종목도 분위기를 끌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장중에 이제 특징주로 이제 나왔었던 카페24라는 종목도 과거에는 이제 부각을 맞지 못했었는데 오늘 또 이제 시장에서 또 강세 흐름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더 적극적인 순환매가 보여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많은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또 분위기를 올리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엠노라는 종목도 한번 좀 브리핑을 드렸던 건데 실제로 이 소프트웨어 업종이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AI 열풍이 막 불고 하면은 그때도 이제 단발적으로 막 강조가 되긴 했어요. 근데 네. 뭐 한미반도체라든가 SK 하이닉스처럼 연속적인 랠리를 막 지속적으로 보여주지는 못했었죠. 근데 이제 기대감은 가지고 있지만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그러니까 1년 전에 아니면 뭐 작년 하반기라든가 이때는 실질적인 뭐 기업의 가치 성장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AI 반도체 기업들은 폭풍 성장을 하면서 이제 뭐 SK 하이닉스도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 발표하고 이런 그림들이 있었는데 소프트웨어는 기대감은 있지만 그때까지는 약간 좀 빈 껍데기 같은 느낌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2024년도 4분기 실적표라던가 아니면은 미국에서 이제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실적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증권사에서 내보내고 있는 올해 2025년도의 소프트웨어의 실적 전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는 뭐 AI의 가동이 시작이 되고 있죠.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들을 실제로 판매하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없었던 실적을 이제부터는 채워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업 내용들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워낙 흑자가 잘 나오다가 흑자가 커지는 기업들보다는 과거에는 이제 적자의 연속이었는데 갑자기 강하게 흑자 전환이 되면서 그 실적의 터닝 포인트를 맞는 업종들이 실제로 굉장히 잘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이제 뭐 삼성중공업이라든가 이런 조선주들이 이제 과거에는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굉장히 세게 하면서 기업의 가치 성장이 지속적으로 강하게 그다음에 길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실적 터닝 포인트 관점 안에서도 저는 소프트웨어 업종들이 분위기가
지금이 이제 또 딱 돌아서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 안에서도 분위기가 좋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하드웨어 종목들이 무너지면서 네. 딥시크라는 키워드들이 나왔었을 때 거기에 또 자극을 받아서 다시 한번 재차 분위기를 돌리는 그런 모습들도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과거에는 제가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을 얘기할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대장이 이스트 소프트로 보여집니다라고 항상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1월 넘어가면서부터는 좀 조용한 그림들이 나왔는데 오늘도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반응을 보이고 올라가니까 방송 안에서도 이스트 소프트가 굉장히 네. 많이 언급이 되죠. 그래서 앞서서 그 호진 전문가님도 그렇고 윤기 앵커도 그렇고 이스트 소프트 뭐 리포트도 읽어주시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덧붙일 얘기들은 없으나 과거에 이제 행적과 움직임 그다음에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주가의 변동성 차트 이런 거를 봤었을 때 다른 종목들보다 확실히 그러니까 자기 판이 왔었을 때 수급이 좀 몰리는 정도 거기에서 이제 반영이 되는 주가의 변동성 측면 이런 것들 안에서는 확실히 뭐 시가총액의 대장은 아니지만 대장 그 변동성 측면에서는 대장 역할을 해왔던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차트의 흐름도 지금 뭐 긍정적으로 그다음에 무난하게 잘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전히 뭐 과거 흐름 대비해서는 그렇게 과열이 되지 않은 위치다. 그리고 일봉상의 조정, 그다음에 바닥 다지는 시기, 매물대를 돌파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과거에 보여줬었던 이런 급등 사례들, 우리 또 딜사이트 방송, 제 온라인 무료 방송 하셨던 분들은 이스트 소프트로도 수익을 많이 좀 냈었던 종목인데 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다시 나와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오늘 뭐 지겹게 들으셨겠지만 많은 그 이제 뭐 전문가 분들이 또 좋게 생각하는 만큼 그런 이유가 좀 있는 종목이고 그런 업종이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끝난 줄 알았는데 딥시크가 제대로 쏘아 올렸습니다. 이스트 소프트까지 이렇게 종목 이야기 주셨는데요. 자, 마스터님, 네. 조선주 황태자시잖아요. 아, 네. 조선으로 수익을 원체 많이 주셨는데 오늘 조선주 흐름이 사실 뭐 약세 움직이긴 하나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은 아닌 것 같아서 조선주들의 랠리는 뭐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라고 질문 드렸을 때 어떤 답 주실 거예요? 뭐 여전하네, 뭐 역시 조선주네, 역시 뭐 이렇게 조선주. 뭐 답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조선주는 워낙 좋은 내용이 많잖아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와 흔들리는 이유가 너무 명백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는 빠지는 시장의 이유를 대체할 반사익 수혜주들을 찾으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간 것도 뭐 비슷한 맥락이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에서부터 시작이 됐었던 트럼프 리스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큰 그림 안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트럼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조선주,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제 조선주 아니면 이제 최근에는 이제 원전주 이렇게 이제 좀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펀더멘털도 훌륭한데 지금 뭐 지수가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또 반사익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저는 뭐 여전히 뭐 여전히 좋다. 전망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선주를 뭐 우리 앵커님께서 좋게 얘기해 주셔서 황태자라고 하지만 네. 거의 뭐 집착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작년부터 조선주를 계속해서 이제 안내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좋은 결과치를 뭐 진행형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제가 한 1년 넘게 집착을 했었던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남들보다 이제 조선주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분석을 해봤었을 때 저는 2025년도 하반기까지도 뭐 아니면 적어도 상반기가 끝날 때까지는 묵직하게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여전히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요즘 방송에서는 좀 새로운 집착이 생기면서 원전주들도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원전도 괜찮아요. 네, 저는 이제 뭐 조선주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는 원전주가 같이 따라가 줄지 않을까. 그리고 좀 비슷한 맥락과 또 비슷한 재료들이 요즘에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림들을 같이 기대를 해보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조선주는 저는 더 갈 것 같은데 네. 바닥에 있는 종목이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없어요. 제가 이젠 막 끝났어요. 이것도 제시드리고 이것도 제시드리고 그다음에 이거는 덜 올랐으니까 이것도 제시드리고 했는데 지금 뭐 52주 신고가가 안 나온 종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조선주를 바닥에서 매수할 수는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조선주인데 바닥이라면 그거는 하자가 있는 기업인 것 같고 네.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추격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제 뭐 조정이 막 시원하게 나오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HD 현대중공업으로 수익 많이 주셨는데 이 종목은 오늘도 양봉, 오늘도 상승 중이거든요. 빠지질 않아요. 기회도 안 주고. 네, 그래서 이제는 보유자들의 영역. 네, 그리고 이제 뭐 추격 매수를
제가 웬만하면은 권장을 드리진 않는데 그래도 네. 뭐 조선주라고 한다면은 그래요. 뭐 어느 정도 매수해 놓고 그다음에 내려오면은 뭐 그때 좀 더 여유 있게 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강조 드리는 것처럼 만약에 조선주가 너무 높아서 부담스러워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좀 새로운 집착을 시작을 했잖아요. 완전. 그래서 원전주 쪽에서의 준비도 좀 같이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저는 G2파워라는 종목을 요즘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한번 뭐 수익을 잘 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조정이 나오고 지수 따라서 같이 눌림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좋아하는 음봉이 나오면은 저는 매수의 기회로 봐도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조선주의 후속 느낌으로 이어질 완전. 수 있을 만한 원전주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다음에 뭐 길게 좀 묵직하게 멀리 보겠다라고 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시고 그다음에 나는 이제 단기간 안에 한번 튀어오를 수 있을 만한 테마성 종목 느낌으로 뭐 단기간 안에 뭐 10%, 20%, 30%대 빠르게 좀 가져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는 G2파워가 가장 좀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조선 집착남에서 원전 집착남으로 좀 변해가는 과도기인 것 같은데 G2파워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성향에 맞게 좀 분류해서 투자를 해보시면 아시는 분도 좀 좋겠습니다. G2파워가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네. 좋다라는 말씀 주셨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도 양봉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자리 23,000원인데 묵직하게 들고 간다면 이 종목은 가격 어디까지 볼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현재 가격 오늘 종가 가격이 뭐 아직 종가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니지만. 동시효과 안에서는 23,350원 이렇게 이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월봉 차트를 좀 한번 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저는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뭐 원전에 대한 분위기 그다음에 뭐 재료 이슈 이런 것 측면을 떠나서 바닥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힘을 좀 모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매물대 돌파하고 과거 흐름 대비해서 전혀 과열되지 않은 제가 가장 어. 좋아하는 바닥 돌파를 하는 순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시고 뭐 멀리 가져가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멀리 보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35,000원 위까지도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네. 생각을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3만 원 뛰어넘는 그림이 나오면은 그때 뭐 AS를 해가면서 분위기를 같이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흐름까지 체크해봤고요. 우리 김정현 마스터님의 무료 공개 방송 조금 이따 7시도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장 마감 다가오는데요. 황윤기 앵커와 오늘의 마감가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2월 첫 거래일 월요일 시장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해 보시죠. 지난주 딥시크의 이 영향에 이어서 오늘은 관세까지 정말 시장의 비명을 지르는 하락장을 보고 오셨습니다. 딥시크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관세 탄격 그리고 환율까지 치솟으면서 정말 이 하락세를 피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떨어졌어야 했나라는 우려감, 좀 아쉬움이 드는 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우선 2,500선 깼습니다. 2,453.96%에서 마감을 했고요. 전거래 대비 2.52% 떨어졌습니다. 개장하자마자 2% 넘게 하락했던 코스피 시장 전혀 줄이지 못하고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의 하락률이 조금 더 두드러졌는데요. 3.36%, 5장 들어서 오히려 이 하락폭을 조금 더 키우면서 700선을 정말 아슬아슬하게 지키면서 703.80포인트에서 장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합니다. 말할 거 없이 외국인 그리고 기관이 다 빠지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외국인은 뭐 지금 최근에 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변동성이 좀 보여졌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기관에서는 최근에 약간 좀 수급이 들어오는 추세였는데 오늘 이렇게 3,475억 원 정도 빠지면서 시장의 하락률을 같이 했습니다. 합해서 1조 넘게 빠졌던 수급을 개인이
1조 넘게 또 담아내는 모습이 또 보여졌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외국인 그리고 기관 덩달아서 빠지면서 하락률에 조금 더 힘을 보탰습니다. 사실 올해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빠지는 날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1,000억 원 넘게 매도했던 수급은 사실 보기 어려웠던 올해 시장이었는데 오늘 외국인 기관 처음으로 양 수급이 다 1,000억 원 넘게 빠지면서 3% 넘는 하락률을 보여줬습니다. 개인만이 2,952억 원 정도 담아낸 시장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총 상위 종목단 모습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말할 거 없이 사실 살아남았던 종목이 별로 많지 않았던 시장이었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51,000원 선에서 마감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삼성전자 작년에 4만전자의 악몽을 다시 한번 좀 상기를 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과 반도체 다 같이 힘들면서 삼성전자 2.67% 하락 마감을 해줬는데요. 방금 전에 또 속보가 떴었죠. 부당합병 그리고 분식 회계 혐의로 기소가 됐었던 이재용 회장의 2심에서 무죄가 또 떴습니다. 그러면서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이 되면서 약간의 불확실했던 악재 하나가 좀 그래도 해소가 됐고요. 그러면서 뉴 삼성 전략에 이제 삼성이 좀 시동을 좀 걸어주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아주 약간 들어올락 말락하는 시장 막바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SK 하이닉스도 부진한 흐름 역시나 보여줬습니다. 전거래일에 10% 가까운 하락률을 보여주면서 오늘은 어느 정도 회복을 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오전장 중에 5% 가까운 또 하락률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도합 한 15% 가량을 이거래일 만에 좀 하락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저가 매수의 기회지 않을까 이러한 모습도 들어오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4.4% 하락을 해줬습니다. 2차 전지 뭐 오늘 타격 많이 받았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캐나다에 공장이 있는데요. 다만 그게 영향력이 엄청 큰 공장이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배터리 모듈만 생산 중인 LG 에너지 솔루션이거든요. 따라서 관세 타격이 있겠지만 그 영향력이 아주 컸던 지점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33만 6,500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 안에서 그래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또 상승 마감을 해줬는데 사실 계속해서 하락권 안에 있으면서 이 하락세의 결을 같이 하고 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였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또 이재용 회장의 2심 무죄 판결이 뜨면서 장 막바지에 상승 전환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1.3% 상승 마감을 해줬고요. 최근에 코스닥의 제약바이오와 좀 흐름을 달리하고 있는 점이 좀 눈에 띕니다. 오늘 관세 타격에서 가장 자유롭지 못했던 게 또 완성차겠죠. 현대차 그리고 기아 모두 하락권 당연히 유지를 했는데 현대차보다도 기아의 타격이 지금 굉장히 큽니다. 기아가 한번 6위부터 10위에 보시면요. 기아가 6% 가까이 또 빠졌는데요. 기아가 지난해 기준으로 멕시코에서 25만 대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물량의 절반을 미국에 수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관세를 적용을 했을 때 우리 돈으로 연간 약 9,750억 원 가량, 그러니까 거의 한 1조 원이죠. 이런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한다 이런 계산이 나오면서 기아에 대한 우려감이 오늘 정말 두드러졌던 하루였습니다. 96,100원, 10만 원 선을 깨면서 장 마쳤습니다. 셀트리온은 좀 이 관세에서 좀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는 있는데요. 미국 내에 공장을 좀 장기적으로 세우는 전략을 말해준다든지 아니면 관세 부담이 비교적 적은 원료 의약품 중심으로 공급을 한다든지 이러한 대처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부담감이 두드러지는 하락장 안에서 하락세를 피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2% 빠지면서 17만 6천 원 선에서 장 마감했고요. KB금융, 금융주 역시 타격을 받으면서 통큰 배당감이 기대가 되기는 했지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역시나 빠지는 모습 보여줬고요. 전거래일에 이 네이버가 그래도 좀 선방을 해주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오늘은 이제 오전장 그리고 계속 장 내내 하락권 안에 있으면서 오늘은 그렇게까지 선방하지 못하는구나 생각을 했지만 장 막판에 상승 전환하면서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21만 7천 원에서 장 마치는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3위 종목단도 한번 함께 보시죠.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오히려 더 상황이 좋지가 않죠. 알테오젠 그리고 HLB, 제약바이오 모두 빠지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사실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가 조금 더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알테오젠 5.11%나 빠지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2차 전지 비매형을 거의 지르는 수준이었는데요. 9.16%, 10%나 더 빠지면서 이렇게나 더 빠질 수가 있었냐 하는 실망감이 지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K배터리의 이익 전망치도 지금 계속해서 하향이 되고 있는 추세라서 아무래도 상반기 안에서 2차 전지의 회복은 좀 보기 어렵지 않겠냐라는 우려감이 계속해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HLB 1%, 에코프로 BM 6.23% 하락 마감했고요. 또 오늘 선방해 준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죠. 정말 유일하게 선방해주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승하면서 30만 원을 또 돌파를 해줬습니다. 로봇창의 로봇주 안에서 오늘 또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또 삼성과 관련을 해서 같이 한번 또 상승을 해줬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사실 비슷한 모습이었죠. 제약바이오주 안에서 이 하락률이 또 오늘 굉장히 두드러졌는데요. 리가켄바이오가 사실 3거래일째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3거래일 동안 올랐던 상승분을 오늘 하루 만에 모두 다 반납을 해줬습니다. 8%나 빠지면서 하락 마감했고요. 삼천당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12,000원이나 하루 만에 올랐던 그 주가를 오늘 13,200원 빠지면서 하락 마감을 해줬고요. 클래시스, 리노공업, 휴저에 마찬가지로 하락 마감한 부진했던 오늘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 홀로 살아남았던 테마주 섹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단연 히토류 관련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시장을 흔든 키워드가 딥시크였고 오늘은 관세였는데 이 관세 하면은 그 수혜주가 또 히토류로 바로 들어오는 겁니다. 히토류가 통상적으로 대체 관련주로 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수혜가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히토류와 관련해서 좀 반격 카드로 쓰겠다라는 이러한 생각들이 들어오면서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유니온이 가장 크게 상승을 해줬죠. 27.27% 상한가 가까이 또 상승 마감을 해줬고요. 뒤로 이어서 유니온 머티리얼, 티플렉스 그리고 동국 RNS, 현대 BNG 스틸까지 이런 어려운 하락장 안에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시장 이렇게 힘들게 마감을 했고요. 이럴수록 전략들 잘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마스터님과 함께 내일장 전략 한번 함께 보시죠. 자, 마감 보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시장이 정말 들어 올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낙폭을 확대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마스터님, 내일 네. 시장 어떤 전망, 어떤 전략으로 좀 취해볼까요? 네, 일단은 어려운 시장이 끝났죠. 그 연휴가 끝나고 피로가 아직 풀리지도 않았는데 네. 오늘 뭐 좀 제대로 맞은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우리 투자자분들은 일단은 오늘 코스피도 그렇고 뭐 코스닥도 그렇고 일부에 종가 관리가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거에 약간 좀 희망 고문 당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좀 여유롭게 좀 기다리시고 뭐 추가적인 낙폭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기다려 보시는 게 저는 지금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코스피가 마감이 되고 제 차트를 보시면은 뭐 꼬리가 좀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동안에 2024년도에 시장 급락 흐름들이 나오면은 이제 첫 이탈하는 자리라던가 뭐 추가 낙폭이 나오기 전에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희망 고문을 좀 주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아래쪽이 완벽하게 좀 열려버린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오늘 많이 빠진 거는 맞지만 그럼 시장이 들어올릴 만한 명분이 뭐가 있어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었을 때는 그냥 많이 빠졌으니까 반영이 다 된 거 아니야? 지금 당장은 요거밖에 없거든요, 기대감이. 그리고 이제 뭐 지금 갑자기 이제 나왔었던 뭐 관세 리스크라던가 아니면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추가 하락 우려들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좀 잔존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스닥 선물도 지금 뭐 분위기가 이렇게 좀 좋은 편도 아니고 뭐 미증시의 눈치재기 보고 그러면서 좀 일단은 좀 기다리는 게 그다음에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거나 이렇게 했던 것처럼 지수가 바로 들어올려 이제 뭐 추가적인 낙폭을 안 보여지고 바로 뭐 들어올린다라고 하면은 뭐 그거는 뭐 저를 원망하실 게 아니라 더 좋은 상황이 와서 네.
안도하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분위기가 오고 시장의 리스크가 한번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바로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들은 많이 또 제시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은 이제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좀 보수적으로 가시고 시장이 좀 추가 하락을 한두 번 정도는 해줄 수 있겠구나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심조심 일단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정현 마스터님과 오늘 마감까지 함께 하셨고요. 조금 이따 저녁 6시에 살맛나는 주식 그리고 7시에 무료 공개 방송 하시니까요. 그때 많이들 들어오셔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전략들, 종목들 다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김정현 마스터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머니마스터 3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시간도 우리 딜사이트 경제TV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